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기업 세무에 숨겨진 열쇠, 순영업 손실, NOL과 자본 손실 활용법입니다. 세금, 이거 정말 머리 아프죠? 특히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말이에요.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고, 반대로 절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오늘은 바로 이 기업의 손실 처리, 그중에서도 Net Operating Loss, 그러니까 NOL이죠. 그리고 Capital Loss, 자본 손실, 이 두 가지 활용법이랑 또 제한 규정의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안에 숨겨진 절세 전략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? 자,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기업의 순영업 손실, 그 NOL 규정 말인데요. 기본적으로는 개인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.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이 손실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, 즉 이월하는 방식인데요. 2021년 이후에 발생한 NOL은요, 더 이상 과거 연도로 소급 적용하는 거, 그 캐리백이라고 하죠. 그게 안 됩니다. 대신에 미래 연도로는 제한 없이,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2월, 캐리포워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. 캐리백은 안 되고 캐리포워드는 무기한으로요? 그건 뭔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. 근데 제가 듣기로는 2017년 그 세제개혁 이후에 발생한 손실을 사용할 때요. 특히 2021년부터는 뭔가 제한이 좀 생겼다고 하던데 맞나요? 이게 실무에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2017년 이전에 발생했던 NOL은 미래 과세소득의 100%까지 다 공제가 가능했어요. 그런데 2017년 이후에 발생한 NOL은 좀 다릅니다. 예외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잠깐 100% 공제가 가능했었지만요. 2021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그 해 과세소득의 80%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요. 80% 한도가 생긴 거죠. 80%요? 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만약에 2017년 이전 NOL이랑 이후 NOL이 같이 있다. 그러면 이전 NOL을 먼저 다 쓰고 그러고 나서 남은 과세소득에 대해서 80% 한도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. 순서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오래된 거 먼저 쓰고 새 거는 80% 제한 안에서 쓴다 이 말씀이시군요. 그럼 이 NOL 금액 자체를 계산할 때도 혹시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은 빼고 계산한다거나? 그렇죠. 그 NOL을 계산할 때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자선기부금 공제 같은 항목은 NOL 계산할 때는 다시 더해서 제외시키고요. 또 기업이 다른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그 배당금 수령 공제 있잖아요. Dividends Received Deduction, DRD라고 하는데 이건 특정 조건에서는 일반적인 소득 제한 규정의 영향을 안 받고 적용될 수도 있어서 최종 NOL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세부 규칙들이 좀 있죠. 그렇군요. 디테일이 중요하네요. 그럼 이제 다른 종류의 손실, 그 자본 손실, 캐피탈 로스는 어떤가요? 이것도 NOL이랑 비슷한가요? 아니요. 자본 손실은 NOL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.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개인은 자본 손실 나면 최대 $3,000까지는 일반 소득에서도 깔 수 있잖아요. 근데 기업은 그게 안 돼요. 기업의 자본 손실은 오직 자본 이익, 그러니까 캐피털 게인 하고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소득하고는 안 돼요. 그럼 만약에 그 해에 자본이익이 없으면요. 사용 못한 자본 손실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? 아니요, 그렇진 않고요. 사용 못한 자본 손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3년 전후로 소급 적용, 캐리백을 하거나 아니면 발생한 해 다음부터 5년 동안 2월 캐리포워드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2월 되거나 소급 적용될 때는 항상 단기 자본 손실, short-term capital loss로 취급돼요.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2월 된 자본 손실을 나중에 자본이익이랑 상수시키면 그 해 과세소득이 줄잖아요. 그럼 이게 결국 NOL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. 와, 진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. NOL 따로 자본 손실 따로가 아니라. 근데요, 만약에 어떤 회사가 M&A를 통해서 일부러 손실이 많은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의 과거 NOL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죠? 세금 줄이려고요. 이런 걸 막는 장치 같은 것도 있나요?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한데요. 네, 당연히 있습니다.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세법 섹션 382 규정이에요. 아주 간단히 말하면
특정 기간 동안에요. 보통 3년인데 그 기간 안에 기업의 주요 주주, 그러니까 5%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의 소유권이 50%포인트 이상 크게 바뀌는 경우, 이걸 소유권 변경, 오너십 체인지라고 하는데요. 이게 발생하면 그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애놀 사용에 제한이 딱 걸립니다. 아, 제한이 걸리는군요. 네, 그럼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NOL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그 금액은 소유권 변경 직전의 기업 가치에다가 연방 장기 면세 이자율이라는 특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규정의 목적이죠. 그러니까 손실 기업을 인수해서 과거에 엄청난 NOL을 이용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겁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기업 세무의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NOL과 자본 손실의 활용법, 그리고 또 제한 규정까지 핵심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.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궁극적으로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. 이런 세법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또 제대로 활용하는 것, 이런 정확한 세무 계획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또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재무나 회계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다면요. 다음에 재무제표 보실 때 그 NOL 캐리포워드나 캐피털 로스 캐리포워드 같은 항목들 있잖아요.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아, 혹시 여기에 그 80%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? 2월 기간은 얼마나 남았지? 하고 한 번만 더 체크해 보는 거죠. 마치 그 숨겨진 보물지도에서 중요한 단서를 딱 찾아내는 것처럼요. 정말 그 작은 관심과 질문 하나가 여러분 회사에 예상치 못한 큰 절세 효과라는 보물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.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